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문을 읽고 녹음해서 그 음성 파일을 과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말하기 수행평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처음 해보고 올해도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해보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제가 블로그에서 그 영어 원서 중에 Wonder라는 책을 매일 한 페이지씩 한 번도 틀리지 않을 때까지 읽어서 녹음한 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는 인증을 혼자 했었어요. 그냥 혼자서. 한 3, 40쪽까지 읽고 결국 중단이 됐지만 그때 굉장히 그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틀리지 않을 때까지 하려면 되게 집중해야 되고 또 발음에도 유의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의미 단위로 끊어읽게 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학생들도 본문을 가지고 꼭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솔직히 중1이니까 문장이 너무 짧아서 끊어읽기 하지 않아도 그냥 한 방에 다 읽을 만한 짧은 길이의 문장이지만 그래도 끊어읽기의 규칙을 대략 알려주고 짧게 끊는 부분, 길게 끊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그 핸드아웃을 다시 만들어줘서 그걸 보면서 끊어읽기 연습해서 읽고 녹음하라고 했었어요. 작년에는 당연히 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끊어읽기 연습도 같이 해보고 또 따라 해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올해에는 온라인 수업 중에 이 과제를 제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차시를 첫 번째는 과제를 안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낭독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유튜브 자료를 찾아서 링크를 걸었어요. 세 번째는 저희가 만든 끊어읽기 학습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음성 파일도 함께 다시 제공을 했습니다. 그 과제를 안내하는 영상에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과제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는지 저희는 이제 2명의 영어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각자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거기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끊어읽기를 하는 방식, 그리고 또 절대 틀리지 않을 때까지 녹음을 해서 성공한 경우에 보내야 된다. 그리고 보낼 때 파일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안내를 했습니다. PPT로 이런 안내사항을 보여주고 나서 수업 시간에 함께 연습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PPT 영상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본문을 한 줄 읽어주고 시간을 텀을 줘서 학생들이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녹화를 해서 영상 끝에 함께 제시를 했어요. Come follow me. Hi, my name is Homan. 여기서 학생들이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찍었어요. I'm from Korea. 오른쪽 아래에 따라 말하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찍을 수 I'm in 있어요.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낭독의 중요성이라는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이렇게 걸어서 학생들이 왜 이게 도움이 되는지 보도록 했습니다. 습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낭독이라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마지막으로는 끊어읽기를 잘 표시해둔 학습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놨고 또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또 mp3 파일도 3페이지를 모두 각각 올렸습니다. 본문 끊어읽기 파일은 한글이 없어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PDF로 올렸고요. 여기 보시면 끊어읽기가 2줄짜리가 있고 1줄짜리가 있어요. 2줄은 문장 단위로 충분히 쉬고 읽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1줄짜리는 문장 안에서 의미 단위로 아주 짧게 끊어 읽는 경우를 한 줄로 표시했어요. Come follow me. Hi, my name is Homan. I'm from Korea. 아까 따라 읽기 영상도 올렸지만 또 개인적으로 발음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mp3 파일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과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 방식이 되게 낯설고 중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첫 과제로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1과는 수행평가 점수에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받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뭔지 아예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았어요. 이 아이들은 별로 이메일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을 때 아이들이 그게 무슨 사이트 주소인 줄 알고 그거를 주소에다가 입력을 하고 선생님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런 Q&A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당황할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방법을 확실히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과 때는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주는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봤어요. 음성 파일을 녹음한 다음에 바로 공유하는 방식을
휴대폰 기종마다 다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촬영을 해서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과제를 아직 제출 안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자, 과제는 어디냐면 33쪽을 펴세요. 여기 Do you have text neck? 이 본문을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34쪽 이 부분, 그 다음에 35쪽 이 부분을 읽어서 녹음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어디로 보내냐면 지정된 이메일이 있죠. 지난번에 보낸 메일 주소랑 다를 수도 있어요. 제출 마감은 오늘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일주일 이상 시간을 줬어요. 자, 녹음하는 방법은 핸드폰에 들어가서 이렇게 녹음을 해요. 영어를 쫙 읽어요. 틀리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자, 그러면 여기 점 3개 있죠. 자, 이 녹음 파일의 점 3개를 누르면 공유를 누릅니다. 공유를 누르면 메일 보내는 방법이 나와요. 메일은 예를 들어 지메일로 할게요. 지메일. 여러분들이 유튜브 앱을 쓰고 있다면 지메일은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라도 자, 지메일로 들어가서 받는 사람 자리에다가 선생님 이메일 주소를 쓸게요. 자, 1468발은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제목은 어떻게 쓰라 그랬죠? 학번과 이름.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요. 자, 녹음 파일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작성 이 부분에 뭐 과제 제출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전송하면 완료가 곧 됩니다. 이렇게 과제를 꼭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찍고 나니까 또 삼성이랑 LG폰은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영어 선생님 폰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일과 때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서 못 보냈어요.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몰라서 못 보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최대한 자세히 알려줘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나니까 실제로 마지막까지 안 보내던 아이들의 참여율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담당한 100명 가까운 학생 중에 거의 한 10명 이내 제외하고는 다 제출을 무사히 했습니다. 저는 이메일 제출 방법을 처음에 알려주지 않고 하다가 답답해서 알려주게 된 케이스인데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처음부터 아예 이 절차를 알려주면 학생들에게도 도움되지만 선생님께서도 과제를 수업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100명 정도를 일일이 피드백을 준다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는 힘들게 공들여서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선생님이 잘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메일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낯설다 보니까 이게 잘 가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나서 간단하게 한 반이라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100명이라서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 말하기 수행을 실제로 교실 안에서 했다고 하면은 일일이 학생 불러서 나와서 말 시키고 그때마다 또 녹음도 하잖아요. 그런 번거로운 거 없이 이렇게 파일로 받아서 하는 거가 편리한 점도 있으니까 그냥 시간을 작정하시고 좀 내셔서 뭐 오늘은 30명만 답하기 이런 식으로 쪼개서 답을 해가시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음성 파일이 한 2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 듣진 못하고 초반에 좀 듣고 전반적인 느낌을 파악한 다음에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은 맨 뒷부분 몇십 초 정도 구간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돌려서 확인해보고 그 부분을 잘 발음하는지 아니면은 그에 대한 피드백을 따로 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피드백 예시 문장을 한 10가지 정도로 옆에 한글에다가 띄워놓고 거기에 적합하게 복사를 해서 붙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해도 되게 힘들어요. 진짜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파일은 사실 아직 피드백을 못 해줬어요. 근데 꼭 하긴 할 건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하루에 10명 해주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피드백을 주는 일이 엄청 급한 건 아니고 이게 한 과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조금씩 그래도 해나가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기한 안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출이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점수가 감점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평가 기준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평가 영역을 3가지로 나눠서 유창성, 전달력, 과제 제출 이렇게 나눴고요. 결론적으로 기록은 이렇게 ABCD 중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A, B, C, D, E 중에 마지막 E를 보면 사실 뭐 기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될 텐데요. 요즘 생기부에는 뭐 제출하지 않음, 상가지 않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안 쓰는 추세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도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A, B, C, D 내려가면서 점점 뭐 수식하는 말들이 없어지고 그냥 제출함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래서 내지 않았는데 제출함이라고 쓰기는 좀 그래서 대면 수업할 때 마지막까지 안 낸 아이들은 좀 따로 불러서 녹음을 억지로라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게 신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보여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완벽하게 파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목소리 당연히 알아볼 수 있죠. 녹음된 목소리만 들어도 바로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받으니까 이게 언니 찬스나 형 찬스 이렇게 과제를 대행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어머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과제를 검사하면서 그런 마음이 정말 싹 사라져요. 물론 어쩌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면 저희는 중1이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그냥 너무나 중1스럽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도와준다는 거는 자기는 잘 못 읽고 자기보다 더 잘 읽는 사람이 도와줄 텐데 그냥 들어보면 다 고만고만하고 막 엄청 뛰어나게 잘 읽는다 이런 느낌을 별로 받지를 못했거든요. 의심이 전혀 가질 않았는데 만약에 이 활동을 얼굴과 목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생들에게서 파일을 받으면 좀 헷갈릴 것 같긴 해요. 변성기가 지나서 특히 남학생들은 좀 목소리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좀 얼굴을 모를 때는 비추인 것 같고 이렇게 좀 목소리가 아직 애기애기할 때는 몰라 제가 지금 가르치는 중1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도 좀 더 방지하고 싶다 하시면은 파일을 제출할 때 반드시 한글로 인사를 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학년 8반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영어로 읽는 거죠. 그러면은 만일 다른 사람이 이거를 도와줘서 자기소개부터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하게 되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좀 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다음 과제부터는 학생들한테 먼저 자기소개하고 이어서 영어를 읽어 나가도록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시행한 말하기 수행평가를 한번 소개드려 봤는데 이것도 완벽한 방법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있을 만한 말하기 평가 방법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말하기 수행을 다 계획했다가 대면 수업 때 또 약간 안전상의 우려가 있어서 다 취소, 다 없애고 요거 한 개만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불안전하지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서 구체적으로 점수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술하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 같아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께 약간이라도 평가 계획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